안녕하세요. 건행머썸TV 공랭교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 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한 세대 한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선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거주자인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2년 이상 보유한 한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취득 당시입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개념에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땅이 있겠죠. 이걸 부수토지라고 하는데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념이 주택 개념이 되겠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양도 당시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집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세대 요건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한 주택 요건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세 번째,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 한 세대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한 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가족 단위를 말하게 되겠는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 직계존비속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는데, 자, 여기 직계존비속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형제 자매는 그 배우자라는 개념이 없겠죠. 요거는 좀 이따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 때문에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장인, 장모,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서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 여자가 되겠고요. 그 아내의 직계 존속은 내 입장, 남자 입장으로 본다면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에는 배우자 개념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 등이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되어지는 반면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형제 자매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 개념이 없죠. 그래서 내를 중심으로 한다면
예, 형님까지는 내 형제이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그 형님의 배우자인 형수님은 여기 배우자 개념이 없죠. 그래서 형수님은 예,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재수, 내 남동생의 배우자도 예, 재수 씨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형제 자매라고만 하였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런 개념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는 세대 구성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이 아니고요. 법률상 이혼은 하였지만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우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뭐 소위 위장 이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예, 이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한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족 불화로서 별거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 기본 단위가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인데,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경우가 밑에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첫 번째,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 이혼한 경우에도 예, 독립된 세대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또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구령이 정하는 사유로 한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예, 독립된 세대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 세대 요건 살펴봤으니 다음엔 한 주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허가 여부나 공구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구상 용도에 따릅니다. 자, 주택법 제2조에 따른다면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몇 가지 사항 한번 또 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허가 여부나 공구상 용도에 불구하고 라고 하였으니 무허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 한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 반면 무허가 주택 한 개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주택도 또 한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으니까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 어떤 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지면은 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과세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즉 통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취득자나 양도자가 한 사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요게 예규가 변경돼 가지고요. 그 판단 시점이 확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자, 멸실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종전, 변경전 예규에 따른다면은 매매 계약한 후에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 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러니까 매수자가 요청한 것이죠. 멸실을 해달라고,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좀 상가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따른다면은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부득불 철거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대지인 상태에서 매매가 되어진 거죠. 하지만 요걸 매매 계약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택이 있는 상태이니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적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매매 계약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매 계약일에서 양도일, 즉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을 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죠. 주택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끔 바뀌었으니 이 점 상당히 중요한 예규의 변경이니까 차후에 이런 상태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꼭 먼저 체크한 다음에 양도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따라서 양도일에 주택이 멸실이 되어 나대지 상태이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되면은 변경된 예규에 따라서 일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때부터 이 변경된 예규를 적용을 하게 되냐면, 용도 변경의 경우, 즉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고, 멸실된 경우, 그래서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나대진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어지는 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니까, 만약에 이 오피스텔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 자체는 주택은 아니지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분양권 자체는 주택은 아니지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만약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분양권도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1세대가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분양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서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개념에는 그냥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밑바닥에 깔린 땅, 이걸 부수 토지라고 하는데 부수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면적, 즉 기준 면적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주택 양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는 나대지로 봐서 요거는 또 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것이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도시지역, 수도권 중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5배였는데 이것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5배에서 3배까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5배까지의 주택 부수 토지로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바깥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서 보유기간, 기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대인 거주자가 국내에 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 당시입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고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보유만 해서는 안 돼요. 거주해야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한 세대가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되겠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자, 또한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이후에, 즉 양도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양도 시점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상당히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작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 계산 시 재계산 규정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다주택 보유자가 여러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을 몽땅 처분하고 난 다음에 한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소위 리세트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게 2022년 5월 10일 때부터는 재계산 규정이 폐지가 돼서 리셋되지 않고요. 처음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여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